자, 또 볼까요? 그 서브노트 18페이지 보시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볼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걸 우리 이제 다 벌써 몇 주 됐으니까 다 전설이 됐잖아요. 이제 그쵸? 이런 거 했었어요. 광역 도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아무튼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또 도시군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계획 파트가 세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토지의 이용 해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토지를 이제 공적으로 이용하느냐라고 해서 또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던 게 이제 우리 봤던 개발 행위. 그래서 토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의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전주에 봤던 게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었죠. 이건 토지의 공적 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요.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게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개발행위,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인데, 이 두 가지는 이 토지의 사적 이용 부분, 이 부분에 위치하는 거예요. 위치하는 게. 그래서 공부하다 혹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이쪽은 절차법이라서 지금 내가 도대체 뭘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토지를 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추가 이게 동등해야 되는데 추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 부분은 토지의 이 개발 행위, 사적 이용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 이용. 그래서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도 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 그러면 개발이 완료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 이렇게 도시 지역이 있어요. 도시 지역이 있으면 제일 먼저 도시를 만들면 도로를 깔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수도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이렇게 지금 줄고 있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도로, 하천 이런 어떤 기반시설, 하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요 사이로 또 뭐가 들어가요?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하얀 거는 지금 기반시설, 도로 뭐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이제 그 사이로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들어가죠. 주택, 건축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얘하고 어때요?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이 건축물 간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도시가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도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그 안에 건축물들이 태워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반시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막 병목 현상 나오고 막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유로로 왔거든요. 자유로로 왔는데 여기 원래 집에서 제가 여기서 수업하고 밤에 집에 저희 집까지 갈 때는 한 35분? 35분이면 가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1시간 45분 걸렸어요. 저기 자유로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사고가 나가지고 1시간 45분. 아, 도대체 나 10시까지 갈 수 있을까, 아침에? 막 그 생각 했거든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도로하고 건축물 간에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미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건축물이 들어와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균형을 맞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이러한 지역은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역에 더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균형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필요 이상의 건축물이 더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더 막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도로가 좁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가 이제 곤란하게 되는데 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역에 이미 균형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더 이상의 여기에 건축물 짓지 마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물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지역, 이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서 이것 때문에 건축물 짓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을 못 짓게 하려면 어떤 제한이 있죠? 우리 예전에 봤듯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어떤 신생 건물을 꼭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짓더라도 높이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제한합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건축물의 건폐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건폐율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적률, 용적률도 똑같이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물 짓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축물 짓지 마라고 하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이유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한다 이 말을 책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화한다 그래요. 강화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강화하고 건폐율을 강화하고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강화되면 못 짓는 거예요. 크고 뚱뚱하고 이렇게 그런 건물 못 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임대 수익 발생하지도 않고 하니까 크게 건물 지으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이거랑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게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여기는 설치는 많이 빠졌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 있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발이 될 지역이에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에요. 개발이 될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 돼야 되면은 일단 도시를 건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건축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는 이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공공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요. 국가가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돈이 없어요. 지금 도로를 깔고 이제 건축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부담을 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이 토지를 개발하라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당신이 다 부담하고 이 지역을 개발해서 수익을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또 볼 거는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냐? 여기 네 번째 지정권자에서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6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여기도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지정권자가 똑같습니다.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이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이제 한번 보실게요. 아까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이 끝난 지역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곤란하니까 건축물 짓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가 들어와서 다 기반시설 설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행위 하라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요. 첫 번째 보시면 지정권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해서 6명입니다. 6명.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이 된 지역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이 될 지역이에요. 될 지역. 그래서 점점 사람이 많이 모여서 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볼게요. 대상 지역이요. 자, 첫 줄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두 번째 줄이요. 다 볼까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러면 우리가 외울 거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자, 주상공은 뭐였어요? 도시지역이었죠? 우리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녹지지역을 뺀 나머지 세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자, 두 번째 줄 끝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이 키워드입니다. 기반시설, 더 이상 도로 깔기 어렵다, 땅이 없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자, 절차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냥 고시 알리기만 하면 된다. 자, 지정 기준 볼게요. 국장은 이제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지정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다 5번까지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 1번 사실 2, 3, 4, 5번이 중요한데요. 1번은 그냥 한번 볼게요.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가 좁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도로가 좁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면 다 20이에요. 20%, 2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체크 2번에서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자, 세 번째, 향후 2년 이내. 자, 끝에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도 용량을 초과한대요. 근데 숫자가 2년이죠. 자, 그리고 보시고요. 네 번째, 향후 2년 이내, 저쪽 끝에요.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하수시설 시설 용량 초과. 그러니까 2년 내에 수도가 모자르든 하수가 모자르든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향후 2년 이내에 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 초과할 것. 2년 20%. 자, 이렇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미 다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지 마라고 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지정효과 볼게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까지 50% 범위 내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적용되는 그 용적률이 있는데 그걸 50% 강화하니까 원래 짓던 거에 절반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절반만 지어라.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 짓고 싶지가 않죠. 지금 원래는 크게 자기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 땅이니까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수익을 내고 싶었는데 원래 그 적용되는 용적률의 50% 범위 절반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강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 못 짓는 거예요. 원래 내 생각은 10층짜리를 지어서 임대료를 많이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서 5층만 지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못 짓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가시면 자, 이건 이제 개발이 될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많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다만 그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일단 첫 번째 필요한 지역입니다. 첫 번째,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래서 키워드가 완화, 해제예요. 이건 뭐예요? 어떤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풀어주는 거니까 건축물 지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으라. 자, 두 번째,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세 번째,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거 3번을 갖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그러니까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자, 그 밑에 줄이요. 그냥 다 생략하고요.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2년 뭐 이런 말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요거랑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3, 4번 특히 좀 잘 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우리 지정 기준하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잘 보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차는 뭐 주민 의견 청취, 뭐 심의를 거치고 고시한다. 그래서 그 어떤 절차는 뭐 간단한 편이고요. 자, 그리고 지정 기준을 볼게요. 기준을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자, 이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할 것. 10만 제곱미터 여기 이상입니다. 미만이 아니죠.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와서 도로 놔주고 이러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시행자가 들어와가지고 도로 놔주고 이러면 재정이 적게 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넓게 해라. 넓게 네가 개발해봐. 라고 하는 거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한다. 두 번째,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자, 하나부터 외우시면 돼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뭐 이런 그 지정 기준이 있다. 자, 그리고요, 해제를 볼게요. 해제. 그럼 다 지정 효과까지 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구역 먼저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래요? 땅값 때문에 그런 거죠. 땅값. 지금 앞으로 이제 개발이 예상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이 예상될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역 먼저 지정해 놓고 그리고 계획 잡는다.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밑에 해제요.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에 이제 규정이 있다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 체크하시고요. 우리 해제 사유를 이따가도 또 뭐 도시개발법에도 이제 나오는데 2년짜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시험 문제 나올 때 1년, 2년 뭐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1년 연도 나오면 항상 숫자 나오면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비용 부담이요. 밑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다. 자, 그래서 1번 기출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민간개발 사업자의 부담 비율은 이제 20%로 한다. 100분의 20으로 한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그리고 카드도 받고요. 그리고 토지로 받는 물납 그런 것도 인정한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일단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125페이지요. 지금 토지의 사적 개발 그쪽 파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서 첫 번째 125페이지 하단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정 대상 볼게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였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곤란이 키워드예요. 곤란. 근데 지금 보면은 도시지역 내였죠. 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란 말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을 말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밑에 그러면 지정할 때 일단 행정 전문가가 특공,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행정 전문가일 뿐이지 토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거쳐야 한다예요. 거칠 수 있다 아니고. 그렇죠. 행정 전문가니까 심의는 거쳐라. 자, 그리고 지정 효과요. 두 번째 줄이요. 용적률에 자 최대한도 50% 내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한다. 강화하는 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게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도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한다. 지정 기준은 두 번째 줄 국장이 정한다. 모든 법에서 지정 기준은 다 국장이었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참고해서요. 동그라미 2번. 자, 도로율이 지금 지정할 때 고려사항이죠. 도로율이 그 옆에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이미 모자르다는 거예요. 20% 이상 모자르다. 이런 경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향후 2년 이내에 자, 수도에 대한 수용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더 이상 건물 짓지 마. 건축물 짓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7페이지 4번 가시면 향후 2년 이내에 자,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 이런 경우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자,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6월 전까지만 해보세요. 6월 전까지만. 자, 그리고 이제 127페이지 가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자, 개발밀도 지역이 아닌 지역인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겹칠 수는 없겠죠. 하나는 개발이 완료된 거고 이제 하나는 또 개발해야 되니까 겹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두 번째 줄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이요. 의무적 지정. 자, 이렇게 있어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두 번째 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이 지정을 통해서 개발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보면은 자, 밑에 줄이요. 밑에 줄이 이제 이 지금 박스 지정하는 거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어떤 행위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행위 제한.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게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렇다면 이거 해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높은 건물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지역이라면 기반시설까지 다 설치해서 함께 건축물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28페이지 가시면 3번에 동그란 1번이요.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서 요거 3번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저기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다 20% 나오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얘기 아니냐? 막 이런 건데 아닙니다. 지금 기반시설 설치 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번 1번이요.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됐고요. 2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근데 또 희한한 게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죠. 전전년도 자 비교 대상이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두 번째 줄이요. 20% 이상 높은 지역 해서 자,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아졌다. 이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에 지정 절차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주민의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친다.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자, 두 번째 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고시한다. 고시라고 하는 건 뭐였죠?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건데 고시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일반 국민에게 행정 효력이 미친 행정작용이었죠. 자, 그리고 지정 기준을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1번 자,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기반시설 넓게 설치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립 의제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좀 특이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정 해제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항상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자, 됐고요. 기반시설 설치 130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이건 뭐냐면 기반시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하라라고 하는 건데 자 볼게요. 부과 대상이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이건 굉장히 많이 잘 나와요. OX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고요. 자 그리고 131페이지 갑니다. 131페이지 가시면 4번이요. 4번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자, 기반시설 설치 부담할 때 자, 100분의 20으로 한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132페이지 가시면 납부 방법이 있어요. 아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3번이요. 방금 3번의 납부 방법.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자,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로도 받겠다. 자, 이런 거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나머지 이제 134페이지부터는 비용 이런 쪽이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뭐 고칙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게 우리가 첫 번째 법인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지금 여태까지 한 거예요. 여태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한 게 이게 국계법이 한 전체 범위의 한 40% 이상 돼요. 40%. 법 하나가. 이제 나머지, 이제 총 우리 6개 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5개 법이 남은 거예요. 5개 법. 그래서, 거의 한 40%에서 넘어온 겁니다. 40% 넘어왔고요. 자,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가도록 하죠. 도시개발법이요. 거기 서브노트는 19페이지 보시고요. 자, 잠깐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법인데요. 자, 도시개발법. 이것도 뭐 그냥 우리 몇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살펴볼게요. 의의하고 이제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의의하고 절차. 자, 도시개발법이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 이 도시개발법, 요 도시 앞에 신도시 요런 말을 써요. 그래서 도시를 뭔가 좀 새롭게 개발하는 법,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 안에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는 법을 저기 도시개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나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법이에요. 단지나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지역 안에 일정한 지역을 좀 새롭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을 절차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사람이면 원래 계획을 먼저 세우고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계획, 이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개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개발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게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개발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 구역을 설정을 하고요. 개발 구역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해요.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도시를 개발하는데 이 사업 시행 방식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수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혼용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수용, 환지, 혼용. 이렇게 크게 3가지 방식을 써요.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도시지역이었는데, 아주 거지 같은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이 막 자기 멋대로 막 나눠져, 필지가 막 자기 멋대로 막 나눠져 있고, 막 이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이제 설명하면, 10억짜리 땅인 거죠. 10억짜리 땅인데, 사업 시행자가 여기 들어와서, 이 토지를 일단 사요. 수용하는 거죠. 10억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이 토지를 이제 기반시설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땅을 20억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20억짜리 만들어요. 그러면 차익이 10억이 발생하죠. 그럼 차익 10억 발생하는데 10억을 뭘로 할 거냐? 10억은 여기 들어와서 이제 개발 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개발 비용. 자, 이런 게 이제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땅을 이렇게 한 번에 사가지고 수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택의 어떤 집단적 공급, 집단적인 공급 또는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환지는 집가가 비쌀 때 써먹는 거거든요.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또 거지 같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거지 같은 땅인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얘는 50억짜리인 거예요. 50억짜리예요. 50억짜리 땅인데 이걸 들어가서 사업 시행자가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다 이게 반듯하게 개발을 해줘가지고 이 땅이 50억짜리인데 100억짜리가 된 거예요. 100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일단 땅이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집가가 땅값이 아주 높은 경우에 이제 써먹는 방식이 이제 환지 방식인데 어떤 거냐? 환지니까 땅을 땅으로 교환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환지니까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거 물론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1억짜리 땅이 갖고 있어요. 이만큼 1억이에요. 1억짜리면
이게 땅값이 비싸니까 1억짜리를 이쪽에 제자리 환지해가지고 여기 보통은 1억짜리 땅으로 이렇게 교환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의 땅이 비싸니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수용을 못하고 이 땅에 들어가서 개발한 다음에 1억짜리 땅을 다시 1억짜리 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뭐 평가식이 있고 그리고 면적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평가식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땅으로 개발해 주는 겁니다. 땅으로 개발해 줘요. 이런 경우를 환지라고 해요. 그리고 혼영이 있는데 혼영은 수용하고요. 그리고 환지, 이 두 가지의 방식을 다 더해서 써먹는 거. 이걸 이제 혼영이라고 하죠. 시험에 나오는 건 혼영은 안 나오고요. 수용하고 환지,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수용하고 환지, 두 가지가 방식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이제 개발 계획을 먼저 볼까요? 개발 계획. 자, 첫 번째, 3번에서, 자, 개발 계획을 먼저 볼게요. 개발 계획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수립권자. 이 개발 계획을 도대체 누가 세우냐? 지금 보면은 도시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거란 말이에요. 큰 거죠. 도시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큰 사람들이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수용하고 환지라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환지란 말이에요. 환지.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환지라고 하는 거는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환지 계획은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과연 내 땅을 좋은 땅으로 얼마큼 바꿔줄 거냐. 항상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환지 계획을 글씨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환지 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계획 이 사람들이 수립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잖아요. 환지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땅으로 바꿔야 되니까 원래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사람 당연히 그 땅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계획을 세울 때에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땅이 지금 환지가 이런 땅이죠. 이런 땅에 지금 이제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여기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 이때 만약에 그러니까 수립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아까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개발 구역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개발 구역을 수립한다라 그랬는데 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뭐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구역을 먼저 세우고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계획 세우고 구역 세우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세우고, 자,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경우. 집값, 땅값이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서 구역을 먼저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 가끔 까먹어요. 자, 우리 외울 때 자생도 국주 이렇게 외우세요. 자생도 국주. 자, 이게 뭐냐면 개발 구역을 세우는 경우가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자연 녹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 녹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자,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 이게 뭐냐면 전체 지금 도시개발 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을 합했을 때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구역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우리 외울 때는 자생도 국주 이렇게 외우세요. 자생도 국주에서 자, 구역을 먼저 세우고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생도 국주.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좀 지울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발 계획을 이제 크게 보면 여기까지 이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어차피 다 외우는 건데.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보면, 개발 구역이 있죠. 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개발구역. 자, 개발구역. 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 제한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지정 요청자, 세 번째가 지정권자, 그리고 네 번째가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온 순서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정 제한은 개발 구역에 대해서 이제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지정할 거냐? 이거 지정권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정권자 가운데 국장이 있는데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서 이거 크게 4가지 정도 테마를 좀 보셔야 돼요. 개발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지정 제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업 시행이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정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지정 제한을 하느냐? 자,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이 사람들한테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지정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내 땅, 이 땅을 좀 개발해줘. 라고 해서 이 땅을 좀 개발시켜줘. 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 제한. 자, 그러면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자한테 1개월 이내에 그 어떤 지정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래, 내가 지정해줄게. 뭐 지정 요청해줄게. 뭐 또는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통지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1개월 내에.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지정 제한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나오죠.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민간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는 그 지역에 면적만 필요해요. 총수는 필요하지 않고 그 토지 소유자 그 면적 기준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비교해야 될 게 여기는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이런 동의가 요건이었는데 여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요건으로 충분하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요. 그 지정 제한을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게 되면 그 지정 요청을 받은 자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은 누구한테 지정 요청하느냐? 시도지사한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이제 지정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자,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 요청을 받아서 누가 지정하느냐? 아까 3인이니까, 도시니까 큰 사람이죠? 큰 사람.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자, 이 사람에서 이제 셋이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 자, 요걸 또 따로 배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국가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 정부기관의 장, 또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 요 세 가지.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자, 이렇게 또 세 가지 이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한번 19페이지 먼저 볼까요? 그러면 19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도시개발법 있죠? 서브노트. 그래서 그냥 이게 굉장히 재미없어요. 공법은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외우나 막 이런 건데, 자, 수리권자 뭐죠? 그러니까 도시니까, 도시 지역의 일정 부분을 이제 개발하는 법인데,
수립권자는 도시개발 수립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국장이 있다. 그래서 도시니까 큰 사람들 셋이서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수립 시기는 원래는 이제 계획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구역을 세운다. 그래서 국장, 계획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수립할 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땅을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동의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이때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자, 그리고요 사업 시행자가 이때 시행자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국가가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위에 거는 뭐예요? 아까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 요거는 뭐예요? 민간인 경우.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람이요. 여기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4번이요. 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 이거 했죠.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그리고, 5번에 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아주 좀 큰 지역이죠. 이런 복합도시 기능을 이제 개발 계획으로 잡을 때에는 기능 간 서로 조화를 갖추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 개발에 관한 작성 기준은 국장입니다. 모든 법에서의 작성 기준은 국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거기 개발 구역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거죠. 땅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아주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되죠. 자, 예상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생도 곡조에서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서 사람은 없고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생도 곡조 외우시고요. 그 옆에 보면 개발 계획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되는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에 따로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세입자의 뭐 주거 안정 대책 그리고 이거 보니까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 비용 부담 계획 그리고 세부 목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좋게요. 세단 비세 이렇게 외우세요. 세단 비세. 자, 내가 세단을 새로 샀는데 비가 새더라 뭐 이런 거.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세단 비세,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세단, 좋은 차를 샀는데 비가 샌다. 자, 그리고요, 밑에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구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개발구역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지정 요청. 자, 여기 앞에 이게 하나가 빠진 거죠? 지정 제한이 있어요. 지정 제한. 여기 프린트에는 이게 없죠? 지정 제한. 지정 제한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1개월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 제한해야 되는데 이때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하나만 좀 추가하세요. 결국 다 외우셔야 돼요. 저처럼 나중에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는데 나중에 근데 자동으로 암기되세요. 이거 그렇게 많은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나중에 지금은 7월달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외우실 거예요. 그때는 뭐 세단 비세 뭐 이렇게 이게 뭐다 그 정도.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지정 제한하고 단계가 이거예요. 지정 제한하고 지정 요청하고 그다음에 지정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정 요청을 받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국장 지정 사유에서 박스 나왔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 공공기관의 장, 정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 이렇게 따로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20페이지 가십니다. 20페이지 가시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 그 다음에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제, 이런 게 나와있죠. 제가 또 마저 써볼게요.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정 규모는 얼마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의 그 지정 규모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도시지역 내. 자,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였죠? 주상공록. 그렇게 크게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여기는 다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일정한 규모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상하고 미만을 또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상이에요.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를 벗어나면 땅값이 싸니까 그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건 책에는 없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 광역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예전에 기출지문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개발구역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효과죠. 도시개발구역 그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의제가 있죠. 거기 의제가 나와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뭐예요? 도시개발구역이 되는 거니까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된다. 여기 운정지구 있잖아요. 운정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운정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버리면 운정지구는 이게 도시구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된다. 의제는 이제 법에서 이제 간주라고 했죠. 간주. 지난 시간에. 본다예요. 본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은 또 도시지역이구나.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된다. 그러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토지를 이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목적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따라 붙겠죠. 행위제한이 따라 붙어요. 행위제한. 아까 우리 행위제한은 뭐였어요? 행위제한. 국계법 안에서 행위제한은 건공, 토토, 토사. 이게 행위제한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서 사적으로 막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붙는 겁니다. 행위 제한. 자, 행위 제한이 붙는데 지금 대상이 뭐예요?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그다음에 토지 분할, 건공 토토토 물건 쌓기. 1개월 이상 물건 쌓기,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가. 중목에 벌채매 직제. 그래서 중목에.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개발법에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중목에 벌채 및 식재. 자,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중목에 벌채 및 식재.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여러분, 거기 제가 써놨을 텐데. 자, 그리고요, 허가권자가 있죠. 허가권자. 자, 첫 번째 행위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허가를 하냐? 행위 제한이 있고, 두 번째 행위 제한에 대한 허가권자요. 원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우리가 원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자치시장이 빠져요.
이 중요한 게 제가 이것 때문에 다 쓴 거예요. 특별자치시장이 없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은 빠지고요.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냥 도지사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특광, 특특, 도. 자, 그리고 옆에 시장 군수가 하나 더 붙어요. 그 교재에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시장 군수도 붙는데, 여기 특별자치시장이 왜 빠졌냐면, 우리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도시개발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이미 계획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이 나설 일이 없어요. 특별자치시장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지금 허가권자가 됩니다. 교재를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20페이지에 서브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있죠. 제가 그렇게만 써놨죠. 근데 거기에 특별자치시장은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거 이제 풀어 쓴 건데, 자,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요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요거를 풀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얘를 합쳐가지고, 원래는 이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특별자치시장이 빠졌다는 겁니다. 특별자치시장은 빠지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있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책을 보다가 이제 어떤 책 보면은 이제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도지사 나와 있는데 왜 특별자치시장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세종특별자치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특별자치시장은 빠져 있다 그 말이고요. 자, 그리고 자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자, 그리고 행위 제한까지 봤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기득권 보호도 나오죠. 여기서 기득권 보호. 이미 이 도시개발법 안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어떤 이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어요.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30일 내에 신고가 요건이에요. 신고하고 그리고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30일 내에 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해제까지 그냥 다 마저 볼까요? 자, 여기는 봤으니까 이쪽을 지울게요. 해제. (7번이네요) 7번. 해제를 먼저 볼게요. 해제. 자, 해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도시 개발을 진행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사업 시행을 하잖아요. 자, 이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요. 그리고, 개발 구역을 세우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개발 구역을 세우면, 이 계획이 있고 구역을 세우면, 개발 구역 다음에는 이제 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실시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렇게 순서가 되는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개발 구역에 따라서, 이제 개발 구역을 우리가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하는데,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3년 내에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한 다음에 3년 내에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3년 내에 이제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이 3년 동안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3년 내에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자,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 도시개발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 구역을 세우고, 구역을 만들어지면 3년 내 실시 계획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런데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다음에 3년 내에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년이 될 때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먼저 이제 땅값 때문에 개발 구역을 먼저 세우죠. 개발 구역을 지정, 그리고 고시한 다음에, 그리고 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 그러면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실시 계획이 또 나와야 돼요. 자, 실시 계획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2년 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을 세우려면 이 개발 계획 세운 다음에 3년 내 또 실시 계획을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시 계획은 무조건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구역을 만들고 지정 고시하고 2년 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계획을 만든 다음에 3년 내 실시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구역 먼저 세울 때, 이럴 때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2년 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2년이 될 때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마찬가지로 다음 날 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는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또 하나는 개발 계획을 세우고 3년 내에 이제 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서 3년 동안에 실시 계획에 대해서 여기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에 마찬가지로 다음 날 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가 이 경우에도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 구역의 해제예요. 개발 구역의 해제. 지금 5번째 살펴본 게 해제잖아요. 목차가. 개발 구역의 해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실시 계획을 세워놨으면 여기서 두 개 다 2년 내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2년 내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 사유로 들어갑니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도 실시 계획을 세웠으면 2년 내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돼요. 2년 내 또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2년 안에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 시행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그럼 책으로 좀 볼까요? 20페이지 보세요. 자. 처음에만 이렇게 좀, 그렇지, 두세 번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외울 게 많구나. 그냥 이 정도죠. 자, 세 번째,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 볼게요. 일단은 이제 조심하실 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상. 왜냐하면 하나의 단지 형태로서 최소 규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개발하는 거니까 이상이다. 그거 보셔야 되는데, 자, 도시지역이라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도시지역이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 요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주상공역이 우리 도시지역 내에 있었죠. 근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요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라고 하면, 자, 원칙, 요거 하나 한번 보세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의 절차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크게 볼 건 없고요. 구역 지정, 기초의사, 주민 의견 청취 이렇게 있는데, 주민 의견 든 게 이제 공람하고 공청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청회 하나 거기 체크하시고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필수,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자, 공청회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 개발 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런 소리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라. 네? 20페이지요. 서브 20페이지요. 지금 전 책 안 하는 거요. 책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서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4번이요, 4번. 20페이지 지정의 절차요. 자, 그래서 공청회에 보시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 개발 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뭐 협의가 있고 심의가 있고 지정고시, 공람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그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아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행위 제한이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면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적 개발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니까 사적 개발에 대한 행위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를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 이렇게 이제 붙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그래서 여기 조심할 게 특별자치시장이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특별자치시장이 없다. 그렇죠? 지금 자 그리고 허가 대상이요. 건공, 토토토싸 이게 우리 그 국회법 내에서의 행위 제한이었는데. 여기는 시옥,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게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이게 왜냐하면, 이거 왜 그래요? 나무 심어놓고 보상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소리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자, 그리고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거기 밑에 CF에서 허가 대상 X 한 거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이제 간이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아까 이거 했었죠. 경작.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3번 보면 경관을 훼손한 X가 있는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토속 채취예요. 자, 그래서 토속 채취는 우리 허가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속 채취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보면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 쌓기. 자, 이것도 그냥 보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자, 요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경작지 임시식재는 제외된다 그랬죠. 이거는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경작지의 임시식재는 허가 대상입니다.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는 자, 허가 대상은 아니다. 됐고요. 그리고 기득권 보호가 있죠. 도시개발구역 내에 이미 어떤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30일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공사에 들어간 자 기득권 보호하겠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가 있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거였어요. 이게. 아까 우리 두 가지 그 설명을 제가 나눠서 한 건데 자,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 구역 그리고 실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고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개발 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이게 원래 순서잖아요.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 구역을 세우면 3년 내 실시 계획의 인가 신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3년 내 개발 구역의 그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개발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소리예요.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그러니까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3년이 될 때까지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시 계획에 대해서 실시 계획을 세우고 나면 2년 내에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실시 계획대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2년 내에 사업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쪽에는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번에는 집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괜히 헷갈릴까요? 이거 지워버리고 그러면. 자, 구역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개발 구역을 세워서 지정 고시했으면 개발 계획을 2년 안에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의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3년 내에 또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3년이 될 때까지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 구역은 또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받게 되면 2년 내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내 사업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시행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년이니까 이건 쉽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계획 먼저 세우고 구역 나누고, 이거는 구역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운 경우예요. 자, 그래서 6번이요.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인데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공고가 되면 이 다음날 공고 다음날 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좀 책을 먼저 불러요. 잠깐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예.